사업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A to Z 그리고 메타버스의 모든 것 중앙대학교 김상현 교수님을 모시고 현실과 가상의 결합 메타버스 혁명의 세계로 다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상현입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지 좀 풀어서 오늘 설명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 XR 체험관이라고 아세요? 혹시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같이 데리고 손잡고 가신 적 있으시는데 이렇게 쓰고 뭐 뉴욕의 뭐 빌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체험하시고 뭐 이런 거 있으시죠? 바로 XR, 이게 VR 기기라고 합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기 혹은 가상현실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VR을 연구하는 그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VR 컨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몇 분 정도 경험을 하면은 현실과 착각을 할까? 이걸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인지부조화 오류가 언제 생길까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불과 딱 15분 정도만 VR 컨텐츠를 소비하시면요. 여러분이 딱 벗는 순간 한 몇십 초 정도는 어디지? 이런 인지부조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는 오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이 어딜까요? 시각, 네, 시각입니다. 시각이요 72%를 차지한대요. 두 번째 지배하는 감각이요 청각. 그래서 청각이 18%.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 72 플러스 18, 90%. 그래서 이 VR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시각과 청각을 통제하는 것이 정신세계의 90%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VR의 특성이고 최근에 VR 기기가 기술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가 시작되는 거죠.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는 공간,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일상에 다가왔는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제페토. 제페토 사례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네, 놀라시죠? 바로 네이버 Z가 만든 회사예요. 네이버 계열사. 두 번째 놀라운 포인트. 벌써 설립 2년째인데 이용자가 얼마? 2억 명. 2만 명 아닙니다. 2억 명. 근데 이 2억 명 중에요. 90%가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2억 명 중에 80%가 10대랍니다. 10대. 자, 주로 10대들은 외국인이면서 10대 애들은 이 제페토 월드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페토가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제페토를 깔고 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셀카처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점선, 면으로 인식해가지고요. 여러분과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이해되셨죠? 이 아바타가 제페토 월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냐면요. 친구도 사귀고요. 집도 지을 수 있고요. 뭐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또 세계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그 안에 제페토 월드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간 멤버 카리나가 있죠. 여기 보면 아바타 카리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잘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인간을 똑같이 카피해서 뭐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었나 보네. 그거 이상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랐어요. 제가 여기 캡처를 한 건데요. 인간 카리나가 아바타 카리나와 서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에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인간 카리나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요새 빨강색이 좋은데 너는 요새 무슨 색깔 좋니? 나는 빨강색은 싫고 나는 검정색이 좋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서로 다른 걸 좋아하네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자, 이 영상을 본 세대별로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10대들은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인간 카리나한테는 나는 빨간색 선물을 하고 아바타 카리나에게는 검정색 선물을 해야지. 분리를 시켜서 생각해요. 합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한다. 이것을 여러분 요즘 용어로 메타버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진 거죠. 디지털 자아를 나의 똑같은 분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완전히 분절적 자아로 생각합니다. 자아의 확장인 거죠. 20, 30대들은 이거 보고 이렇게 반응해요. SM이 참 상업적으로 기획도 잘하네. 그래 내가
둘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해줄게. 그래,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고, 그래, 보자, 한번. 이 정도. 중간에 균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50대 이상 분들은 이 영상 보여드리면 어떻게 반응하냐 아세요? 저 뭐야, 저 같은 사람 아니야? 저 다른 사람이었어. 다 되물어봐요. 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이 시니어 세대들은 이런 경험이 없었냐? 아닙니다. 우리 싸이월드라는 거 있었죠? 싸이월드가 2000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좀 젊은 중년 시절에 싸이월드 쓰셨던 분들은 그 속에 나의 아바타가 있었어요. 미니미라는. 그죠? 뭐냐면 미니미가 옷을 헐벗고 있으면은 얘가 막 벗고 있는 것 같고 막 뭐 이상하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받으셨죠? 그럼 몰입하신 거예요. 아바타에. 그리고 그 미니미가 사는 미니룸이라는 공간에 팽하니 비어 있으면은 얘가 약간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가구라도 하나 좀 넣어줄까? BGM 좀 좋은 거 깔아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나의 어떤 자아를 그 미니미에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아를 인정하냐 못 인정하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엔터 게임 업계 메타버스 플랫폼 주로 10대들 타겟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탑재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아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자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이 브랜드가 바로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메타버스의 대표 게임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블록스에 접속한 10대 친구들이요. 접속 딱 하는 순간 현실의 나를 버리고 이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만들어야지. 그래서 벽돌을 막 모아와가지고 집을 막 만듭니다. 외관을 막 만들다 보니까 엄마가 불러요. 야,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밥 먹어. 이제 끊고 나가잖아요. 다음날 다시 접속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내가 집을 완성했으니까 오늘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현실 세계에서 뭔가 업무를 이어나가듯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이라면은 그냥 하루 즐기고 말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요,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2020년 기준으로요, 약 127만 명의 개발자들이 1인당 1년에 1,100만 원이나 벌고 있어요. 어떻게 버는 거냐? 로블록스가 게임이잖아요. 근데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게임 속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미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블록스에다가 올렸는데 다른 유저들이 와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게임이 재밌어. 그래서 인기가 막 올라가면은 그걸 화폐로 받는 거예요. 바로 메타버스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라고 불려지는 이유와 대표적인 이유가 돈을 벌 수 있다. 경제활동,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30년 경우에는요,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300조 원 이상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들도 지금 막 발표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 떠들었는데 메타버스는 도대체 4차 산업혁명 무슨 관계입니까? 메타버스는 5차 산업혁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4차 산업혁명을 설명드리려면은 대표적인 제품, 바로 자율주행차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몰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자율주행 모드로 해야지. 자율주행 모드 일단 누르십니다. 자율주행 갑니다. 가는데 왼쪽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오른쪽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이 자율주행차는 갖고 있던 센서로 이걸 인식합니다. 왼쪽에 건 고양이, 오른쪽 건 어린아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센서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가상세계의 데이터로 바뀌어요. 디지털 데이터로. 그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바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어린아이고 고양이다. 크기는 얼마다. 거리 얼마 떨어져 있다. 기본적인 분석치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AI에게 넘어갑니다. AI는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뇌에 해당됩니다. 그래? 고양이와 어린아이야?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제동거리가 한 20m가 필요하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현실 세계의 정보, 고양이와 어린아이는 센서가 인식해서 이제 안 보이는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분석해서 계속 가상세계에서 AI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AI가 명령을 내리면은 다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바로 메타버스는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실게요. VR, AR.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술이 VR, AR입니다. 그래서 VR, AR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정신을 지배하고 뭔가 뭐 이런 재미라든지 혹은 또 산업 현장에서도 쓰는 이런 용도들이 많아지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네? 메타버스.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자면 이거예요. 노란색.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이해되시죠?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경험, 세계, 혹은 그 플랫폼, 혹은 그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증강현실 아까 제가 시스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동의 쇼핑거리를 가셨는데 여러분 가게마다 하나하나 들어가려면 좀 요즘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AR,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요. 가게에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이키 매장에 흰 운동화 230 사이즈 있네? 없네? 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이프 로깅은 아까 제가 인스타, SNS에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SNS상에 기록하는 거를 라이프 로깅이라 하는데 기업들이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네? 파악하기도 하죠. 세 번째, 거울세계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세상 어떻습니까? 똑같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렇게 현실 세계를 디지털에 똑같이 구현해야 되는 이런 맵 같은 거. 여러분 맵을 여서 확대를 하시면은 우리 집 앞에 우체통 색깔까지 보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마지막 가상 세계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데 그럴듯하게 현실 속 우리가 게임 같은 공간, 우리가 게임 해보면 정말 요즘 그래픽이 잘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메타버스가 적용이 될 수 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일자리 전망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자리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방향성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이런 가상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격 근무가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 뭐냐면요. 이 근로자에게 너의 업무 형태를 결정하게 해주는 그걸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생산성이 높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제 큰 기업들일수록 이런 근무 제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우리가 좀 현대인을 넘어서서 메타버스인으로서 또 새로운 또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의 업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기본적인 데이터 다루는 지식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께서 속해 있는 그 업종, 그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쌓는 거예요. 도메인 지식을 데이터와 연결해 보는 거죠. 우리 업종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어떤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은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연계하고 데이터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불가능한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하거나 이런 쪽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상공간에서 BTS를 만나는 것은 현실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완하는 거죠. 현실을 만나기 힘드니까. 근데 가상공간에서 우주여행을 간다? 가능할 수 있죠. 컨텐츠로 가상공간에서. 이거는 현실에서 아예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상공간에서 가능하게 제공을 해주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죠. 즉 현실 경험을 보완하는 쪽, 현실 경험을 불가능한 경험을 가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쪽, 이 두 방향이 바로 메타버스의 성장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20세기를 경험 경제라고 합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이게 학습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것에는 10%를 기억하고 들은 것에는 20%를 기억하고
본 것에는 30%를 기억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 90%를 기억한다. VR을 끼고 여러분 몰디브 갔다 오신 게 실제 경험인가요? 아니죠. 유사한 실제 경험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이 VR, AR, 메타버스 속의 경험을 실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실감 경제, 실감 경험이라고 한다. 이 실감 경험이 새로운 어떤 우리가 기존의 현실의 경험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들 펼쳐질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실감 경험, VR, AR 속 경험이 현실 세계의 실제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메타버스의 진화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